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미터.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지적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적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적법을 접할 때는 지적법도 낯설기 때문에 처음에 접할 때는 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지적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쉬워지는 내용이고요. 자, 오늘부터 하게 되는 등기법은요, 지적법보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의 심화 강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도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죠. 그런데 지적법은 민법의 심화 강의니까 조금 더 어렵습니다. 민법의 심화 강의라는 의미는요, 여러분이 민법을 잘 알고 계시면은 등기법을 접하기가 좀 쉽지만은 민법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만큼 또 등기법은 좀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과 등기법을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요, 민법이 완전히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등기법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은요, 민법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민법이 좀 쉬워지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등기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되면은 민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가 된다면은 등기법도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적법은 중간중간에 암기할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법은 이해만 돼 있으면은 암기할 사항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처음에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등기법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164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부동산 등기 개관에서 제 1장 나오는데요. 제 1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1장의 내용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던 내용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민법에서 했던 내용으로도 등기법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등기법, 민법하고 이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요. 민법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하셨던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특히 등기법에서 중요시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등기란 무엇이냐, 먼저 등기의 개념이 나오죠. 자,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 등기소예요. 등기소에. 등기는 등기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등기소에 그 등기를 하는 공무원이 이제 등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등기관이 그 등기부에 자, 등기는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죠. 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자, 권리관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권리 변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권리의 어떤 변동,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 또 기록하는 것 자체, 이것을 우리는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에 이제 등기의 개념이 있죠. 자, 동그라미 방가로 2번 보시면은요, 이제 등기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등기부는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존재하지 않고요, 디스크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를 보조기억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조기억장치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합니다. 개념은 등기법에서는 개념이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적법에서는 개념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만은 등기법에서는 개념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요. 개념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런 거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의 기능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죠. 자, 부동산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인 거죠. 제목만 보시면 되죠. 또 반가로 2번 보시면은 민법 186조에 나오죠. 법률행위에 따른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이제 효력 발생 요건이 되고요. 또 187조, 민법 187조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나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이제 처분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반가로 4 보시면은 부동산 물권 및 부동산 채권에 있어서의 대항 요건에서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환매권이나 임차권 이런 채권을 제3자에게도 대항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대항 요건의 의미도 갖고요. 또 부동산 물권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지만은 특약사항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성립하는 과정에서 특약사항들, 이런 특약사항들은 등기하여야 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물권에서의 그 특약사항들, 이런 것들은 등기가 하나의 대항 요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등기법은 지적법과의 관련성보다는 민법과의 관련성이 훨씬 큽니다. 이 등기라는 개념도요, 민법에서 나온 개념이고, 그 민법에 나온, 그 민법에 등기라는, 등기가 나오고요. 그 등기의 절차를 따로 규정해 놓은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등기법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167페이지 보시면은 등기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인 개념들이 나옵니다. 자, 등기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등기소는 이제 법원 산하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이 되는 것이죠. 등기소의 개념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요 정도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예요. 관할 위반의 등기. 등기소도 자기 관할이 있고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만 등기할 수가 있고, 관할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관할 위반의 등기가 되고, 관할 위반의 등기는요, 거기 있죠.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이것은 등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그냥 당연 무효가 된다. 그래서 양가로 4번만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만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등기소에 등기관이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등기관은 이제 국가 공무원이 되겠죠. 자, 등기관과 관련돼서도 시험 문제 출제되지는 않고요. 양가로 2번 보시면은 때로는 등기관의 업무 처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스스로 등기하다 보면은 부실 등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일정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 친족이 등기 신청을 할 때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를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 등기할 수가 있고요. 또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습니다. 즉 이혼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체크하시고 등기관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우리가 지적법에서 지적 공부를 주로 다뤘죠. 지적법은 지적 공부예요. 처음과 끝이 다 지적 공부면은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다루게 되는 거죠. 등기부. 따라서 등기부에 관련해서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자, 반가로 1번 보시면은 등기부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죠. 다만 이것은 전산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이제 편성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등기부에는요, 양가로 2번 보시면 일반 등기부가 있고요. 그리고 넘기시면 구분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이 구분 건물 등기부에 대해서는요, 이 구분 건물은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건물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등기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개념적으로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민사특별법에 해당하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구분 건물 등기부를 이해하려면 집합 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한 다음에 3, 4월 과정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71페이지에 있는 구분 건물 등기부는 나중에 하고요. 자, 169페이지에 있는 일반 등기부부터 합니다. 일반 등기부. 자, 일반 등기부는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기록해 놓는다라고 했을 때요, 이 부동산은 크게
뭐 있습니까? 토지가 있죠, 토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그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은 건물이 되는 거죠, 건물.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도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는요, 여러분 임목법상 임목 등기가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임목 등기는 특별법에서 따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등기법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만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방가로 2번 보시면 이제 등기부에 편성해가지고요, 편성해서 등기부는 자, 부동산마다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아요. 기록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에 또는 건물의 소유자별로 등기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 작성은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X, Y 두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등기 기록도 이제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둔다라는 것이죠. 소유자별로 등기부를 두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물적 편성주의라고 합니다.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둔다. 소유자별로 등기부를 편성하게 되면 인적 편성주의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등기부, 이제 건물 등기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방가로 3번 보시면요, 등기 기록에 양식해가지고, 자, 등기 기록에는 어떠한 것들이 기록되느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등기부가 어떻게 편성되느냐라는 거죠. 자, 요 내용은 실제 등기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73페이지 보시면은요, 등기부에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3페이지 보시면 이제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건물 등기부 양식이 있죠. 자, 그러면은 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요. 자, 이 등기부는 이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냐라고 해서 그 부동산에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우리는 표시란이라고 합니다. 표시란. 부동산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권리관계를 이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겠죠. 요게 이제 포인트죠. 중요한 부분이죠. 권리관계를 규정해 놓은 것을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두었다. 그래서 이것을 사항란이라고 합니다. 사항란. 자, 그런데 이 사항란은요, 권리는 여러 종류가 있죠.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종류의 권리를 한꺼번에 사항란에 다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은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권리인 소유권 부분을 따로 분류를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따로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항란은 다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소유권 이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을 기록해 놓은 부분, 이것을 갑구라고 하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 놓은 사항란을 을구라고 합니다. 을구. 여기는 소유권,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뭐 저당권, 전세권 등이 되겠죠. 기록해 놓은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요. 자, 등기부는 부동산마다 그 등기부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그 등기부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표시해 놓은 부분을요, 우리는 표제부라고 해요. 제목이 되기 때문에 표제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는요, 일반 등기부는 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표시해 놓은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갑구, 소유권 유예 권리를 기록해 놓은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보시면요, 맨 먼저 표제부 있죠. 그래서 토지를 표시해 놓은 부분이 나오죠. 자,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표시번호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표시가 되면 1번. 자, 토지 표시가 변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걸 뭐 지우고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요, 한 다음에 다시 적게 되는 거죠.
표시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접수일자가 있죠. 접수일자. 언제 접수가 되느냐. 그 다음에 소재 지번이 나오고요. 서초동에 365에 23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옵니다.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이제 표제부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접수일자도 기록되고, 부동산을 표시하면 이제 표시번호를 적습니다. 자, 그래서요, 표시번호는 만약에 지목이 만약에 대에서 존으로 바뀌게 되면은 2 한 다음에 여기는 지금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 대에서 존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수하는 표시를 하고요. 이게 이제 표시번호가 되는 거죠. 부동산 표시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표시에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번호를 붙여서 하나씩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부동산을 표시해 놓은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 보시면요. 이제 갑구가 나오죠.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됩니다. 자, 왼쪽에 이제 순위번호가 있죠. 갑구나 을구에는요. 밑에도 을구 있는데요. 여기서 순위번호가 나와요. 이 권리에는 그 권리의 순위에 의해서요. 그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순위 번호에 따라서 그 순위가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에 있어서 충돌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우선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순위 번호를 보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권리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이렇게 순위 번호를 붙입니다. 순위 번호. 자, 그리고요. 등기를 하게 된 목적이 나오죠. 등기 목적. 그리고 1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죠. 항상 갑구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부가 개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일자가 나오죠. 2000년 5월 5일 이걸 접수일자라고 하고 밑에 이제 제 1234호 이것을 접수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번호가 나오고요. 접수번호. 그런데 위에 표제부 보시면요. 접수일자는 있지만 접수번호는 안 나오죠. 그런데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접수일자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요. 따로 등기 원인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등기 원인. 그래서 등기 원인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연월일 그 원인 일자도 기록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권리자가 기록이 되죠. 권리자를 기록을 할 때는 그 소유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2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죠. 그래서 1에서 2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죠. 소유권이. 2 해서 순위번호가 나오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거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접수되느냐? 2002년 9월 9일 날 접수되고, 그 다음에 접수번호가 이제 2555호 이렇게 접수번호가 있죠. 그리고 등기 원인에서요. 등기 원인은 2002년 9월 7일에 이제 매매를 통해서 이전이 됐다. 이 매매가 등기 원인이 될 것이고요. 9월 7일 이 부분이 등기 원인 일자가 됩니다. 등기 원인 일자.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인 이제 소유자를 표시하게 되겠죠. 홍길동이고 주민번호, 그다음에 그 홍길동의 주소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을구에는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홍길동이겠네요. 그리고 을구에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순위번호 1,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고요. 접수는 2008년 10월 10일에 접수가 됐고 접수번호는 2346호다라는 거죠. 자, 등기 원인은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제 등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정 계약이 원이 되고 그 설정 계약은 10월 8일에 이루어졌고, 자, 이때 권리자가 있죠. 자, 저당권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근저당이니까 채권 최고액으로 2억 원 나오고요. 자, 채무자는 홍길동이고요. 자, 근저당권자, 권리자가 나오겠죠. 권리자는 이제 국민은행이 권리자가 되는 것이죠. 밑에는 공동담보, 그러니까 하나만 담보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 위에 건물도 담보로 잡았을 때는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물건도 표시를 해준다. 라는 거죠. 저당권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요. 이제 저당권, 이제 을구에 표시되는 것이죠. 을구에. 자, 밑에는 건물 등기부인데요. 건물 등기부도 한번 보죠. 건물 등기부도. 자, 표제부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표시번호 있고 접수 일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있는 소재 지번이 나오죠. 소재 지번.
만약에 밑에 이제 건물,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했는데요. 이 건물 번호는 그 소재 지번, 그 지번 위에 건물이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동 이상이 있게 되면은 그 건물 번호도 적습니다. 뭐 101호, 102호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건물 내역. 자, 여기서는 지목 대신에요. 그 용도,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 내역 해가지고요. 토지는 지목이 기록되지만은 건물은 건물 내역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블록주 기와 지붕을 갖춘 단독주택으로 면적은 400제곱미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는요, 이렇게 표시 부분이 좀 다르겠죠. 토지는 뭐 지목 이런 게 들어가지만 건물에 있어서는 건물 내역이 들어간다는 거죠. 건물 내역이. 그 정도 다르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넘기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또 소유권 유예 권리에 관한 사항, 이것은 기록되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자, 이렇게 이제 등기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9페이지 보시면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에 양식해가지고요. 등기 기록 양식해서 등기부도 물적 편성주의, 토지나 건물, 부동산마다 표시가 되고요.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자, 갑구에 기록되는 것이 무엇이냐, 을구에 기록되는 권리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등기법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천천히 다 이해가 되는 것이니까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런 것들이 기록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란에는 이제 순위번호가 기록되고, 접수, 일자, 연월일,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등도 기록이 된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등기 기록의 양식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등기부를 상상을 통해서 여기 기록되는 것들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외워가면 됩니다. 그리고 구분 건물 등기부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자, 172페이지 보시면요. 등기 기록에 개설해가지고요. 등기 기록에 개설해서, 요거 하나만 체크하죠. 자,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요, 한 개의 토지, 한 개의 그 건물마다 그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고유번호. 다만 방가로 2번 구분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그 구분된 건물이 따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전유 부분마다 구분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 101호 이걸 이제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유 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죠. 전유 부분이 따로 소유권의 목적이 돼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요, 등기부가 있는데 그 175페이지 보시면은요, 맨 하단에요, 참고표 해가지고 당구장 표시해서 등기부 중 표제부의 특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든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 표제부의 특징을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돼요. 하나하나 뒤에서 다루기 때문에 뒤에서 하기로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표시만 해 두시고 2회 독을 한다든지 3회 독을 할 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등기부의 양식을 보았고요. 176페이지 보시면 등기에 관한 기타 장부 했는데요. 이거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거의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6 보시면 장부의 보존과 관리 및 공개 있는데 여기에도 거의 출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물론 혹시라도 출제될 부분이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요, 우리가 3, 4월에 딱 그 부분만 찍어가지고 볼 거예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만약에 된다면 여기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3, 4월에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요, 다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한 3, 4월이나 5, 6월 정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는 등기 정보 자료 이행 또는 활용 이런 것들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쭉 넘기셔가지고요. 182페이지 보시면은요, 등기사항.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아는 내용입니다. 물론 등기사항도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등기 사항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2 보시면은 등기할 사항이 물건이 있죠. 등기할 사항 물건. 자, 등기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만. 동산은 등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그래서 부동산이 등기 사항이 되는 물건이 되죠. 자, 부동산에는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 있지만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 정착물의 대표적인 이제 건물만을 다룹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는 등기 사항이 되는 물건에는 등기 사항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만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자, 183페이지 보시면은요, 오른쪽 보시면 거기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또는 등기할 수 없는 물건 해가지고 표가 하나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자, 밑에 보시면은 그 하천법상의 하천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또 도로법상의 도로. 하천과 도로도요, 등기가 가능은 합니다. 등기가 가능해요. 다만 하천과 도로는요, 마음대로 내가 사용을 못해요. 소유할 수는 있지만 사용을 못합니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소유권을 처분할 수도 있고요.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처분가치, 즉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지만 용익권 설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등기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건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 2월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암기할 사항들을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1, 2월 강의에서는 등기의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절차, 요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암기할 사항들은요, 그냥 3, 4월이나 5, 6월에 암기하셔도 되니까 이제는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단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요, 등기할 사항이 권리예요. 자, 권리. 등기할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물권이 등기가 되겠죠. 물권이 등기가 될 것이고요. 그럼 예외적으로요, 채권 중에서도요, 등기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이나 또 환매권 이런 것들은요, 예외적으로 등기가 될 수가 있어요.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권은 이제 등기할 수 있는데 물권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또 물권도 있습니다. 점유권이나 그다음에 유치권은요. 이것은 점유에 의해서 공시가 되지 등기에서 공시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물권이긴 하지만 점유에 의해서 공시되지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점유권, 유치권은 또 등기할 수 없는 물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1 보시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이제 물권, 즉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등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이제 특수한 이제 권리들이에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지 않는 내용들인데 이 권리질권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그냥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권리질권이 있고 또 오른쪽 보시면 채권 담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또 등기할 수가 있어요. 채권의 담보권이지만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5번 보시면 환매권 이런 것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번 보시면은요, 이제 가등기가 나옵니다.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보존을 하는 경우나 그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인 권리 또는 장래 확정될 것일 경우에는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 또 가등기도 가능하다. 가등기는 우리가 또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라는 것이 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또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른쪽에 가로 있죠.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등기 이런 것들도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들이 이제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 넘기시면요. 등기할 사항이 이제 권리 변동이에요. 자, 권리 변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를 봅니다. 등기할 사항의 권리 변동에는. 자, 이것은 여러분이 민법과 관련해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182페이지 보시면 등기할 사항에 의의해가지고 실체법, 우리가 실체법 그러면은 민법을 말하고요. 양가로 2번에 절차법 그러면은 부동산 등기법을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법. 민법은 권리 의무의 변동을 다룹니다. 그 변동, 그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이거 실체법이라고 해요. 실체법. 자, 그러면은 등기라는 개념은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민법에서 등장을 합니다. 민법에서. 우리 민법을 보면은요. 민법 186조에는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요.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거죠.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등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요. 이 물권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물권을 변동시켰을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하라는 거죠. 이런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만이 물권은 변경된다. 즉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공시의 원칙을. 자,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민법 어떻습니까? 민법 186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187조에 보시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 있어서요.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등기할 필요 없이 변동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요. 법률의 규정에서 변동되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당사자의 의사에 있을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공시를 하라는 것인데요.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변동되는 것이니까 제3자가 뭐 알든 모르든 당연히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굳이 공시를 안 해도요. 당연히 변동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민법 187조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민법은요, 이거는 권리 변동을 다루는 것이 이제 민법입니다. 이것은 민법이죠. 민법은 권리 변동을 다루게 되고, 권리 변동은 법률 행위에서 변동되느냐, 법률의 규정에서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등기, 이거는 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니까는 권리 변동을 위한 등기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민법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사항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 민법은요.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거 법률의 규정 다시 보시면은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요.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물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의뢰에게 처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다는 거죠.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등기가 필요한 것이죠. 처분하기 위해서.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런 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대표적인 것이 상속이죠. 그래서 갑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갑이 사망했으면 이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유일한 상속인이 을이다 그러면 을이 소유한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소유자가 죽었으면 상속한다는 건 상식이죠. 상식이니까요.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을은 등기 없이도 어떻습니까?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니까 등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등기가 없어도. 자, 그러나 을이 이 물건을요. 병에게 다시 처분합니다. 자, 매매를 통해서 처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병은 어떻습니까? 병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죠.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병은 어떻습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등기를 대야만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을이 병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등기가 돼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따라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을은 이제 등기를 갖춰야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등기가 안 돼도 을은 소유자다.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등기를 갖추도록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민법 규정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민법은요, 그러면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는 물권 변동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도요, 등기가 필요 없지만 또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 민법은요,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할 필요 없다, 이런 말들만 나와야지. 구체적인 등기 절차. 그러면 이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죠. 이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는 규정해 놓고 있질 않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등기를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등기 절차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등기 절차는 규정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등기 절차를 특별히 규정해 놓은 법.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됩니다. 등기법은 바로 등기 절차를 규정해 놨다라는 거죠. 등기 절차. 자, 그러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러니까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당연히 등기 절차를 규정해 놔야 되겠죠. 등기 절차가 없으면 등기를 못하고, 그러면 물권이 변동을 못하니까요. 자,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물권 변동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등기를 해야 되는지 그 등기 절차가 또 규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등기 절차. 등기 절차가 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등기 절차. 그래서 그 등기 절차를 또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 절차는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있어서의 등기 절차만 규정해서는 안 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그 등기 절차는 규정해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법률 행위에 하든 법률의 규정에 하든 모두 어떻습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그 등기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즉 우리가 권리 변동, 물권 변동했을 때 민법에서는 법률의 행위에 의한 경우에만 등기 사항이 되지만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그 절차를 규정해 놔야 되는 경우에는 둬야 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까지 다 등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사항은 어떻습니까? 민법상의 등기 사항보다 훨씬 넓게 되겠죠. 넓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죠. 구체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존 등기 이런 게 되겠죠. 보존 등기. 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건물을.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그러면은 갑은 신축을 했으면요. 이런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죠. 어떤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신축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고 따라서 등기 없이도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취득합니다. 그러나 갑이 이 건물을요. 을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해야만이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등기법은 어떻습니까? 이 보존 등기의 절차도 규정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존 등기.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의 물권 변동 그러면요. 발생, 변경, 소멸만을 말합니다. 여기서 물권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죠. 자, 신축했을 때는요, 그 소유권이 발생함에 있어서 등기 필요 없습니다. 보존 등기 없이도 발생을 해요.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도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는 민법상의 물권 변동을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보존 등기는. 그러나 등기법에서는 이 보존 등기도 규정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보존 등기 절차도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발생, 변경, 소멸만을 말하지만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의 등기 절차는 발생, 변경, 소멸뿐만 아니라 보존에 있어서의 등기 절차도 규정해 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물권 권리 변동이요. 등기법에 규정되어야 된 권리 변동에는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 변동보다는 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돼요. 좀 더 넓다는 거죠. 그래서 보, 이, 변, 소, 설, 처 이거 다 6가지가 있어요. 두 문자로 외웁니다. 보이, 변소, 설처 해가지고 애야 화장실 청소 좀 잘해라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된 등기부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 변동에는 하나씩 봅니다. 보존 등기도
기록이 되고요.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변경 등기, 소멸의 등기, 설정 등기, 처분 제한 등기.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권리 변동은 이 6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6가지. 이렇게 순서를 6가지로 구별하는 이유는요. 이유는 맨 앞에 있는 보존 등기하고요. 순서는 뭐 틀려도 상관없지만 맨 앞에 있는 보존 등기하고 맨 뒤에 있는 이 처분 제한 등기요. 이 두 가지는요. 가등기가 안 돼요. 가등기. 가등기가 안 되는. 요 두 가지만 가등기가 안 돼요. 가등기. 그래서 이 사실을 참고하기 위해서 처음과 끝은 가등기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요. 1 보시면 182페이지 상단 보시면은 등기사항에 의해서요. 실체법상 등기사항, 민법상의 등기사항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만 등기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양가 이번에 절차법상 등기사항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다 등기사항이 된다라는 거죠. 등기 절차를 규정해놔야 돼. 그래서 양가로서 한번 실체법상 등기사항, 절차법상 등기사항에 관계해서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실체법상 등기사항보다 훨씬 넓다라는 것이죠. 넓다. 그래서요. 넘기시면은 184페이지 보시면은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에는요. 권리 변동에는 밑에 표가 있죠. 단순히 발생, 변경, 소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렇게 6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185페이지 보시면 이제 물권 변동과 등기와의 관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방금 했던 거죠.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고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넘기시면 186페이지에서는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즉 등기가 필요 없는 민법상 등기가 필요 없는 물권 변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물권 변동 원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즉 법률의 규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셨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요. 요런 거 이제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라는 것은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들, 이런 권리들의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 또 기록하는 것 자체, 기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등기라고 한다는 거죠.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등기가 되겠죠. 자, 부동산 등기의 종류에는 여기 나와 있는 종류는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2장부터 이제 하나씩 풀어서 나갈 내용입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요, 제목들만 좀 봅니다. 자, 등기 사항에 따른 분류해가지고요, 등기 사항에 그 표시란에 하는 등기면 우리는 사실의 등기라고 해요. 사실의 등기. 표시란은 어떤 부동산의 어떤 사실적인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사실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제부에 하는 등기, 표시란에 하는 등기를 말하고요. 권리의 등기는 이제 사항란에 하는 등기. 사항란에는 이제 권리가 기록되기 때문에 사항란의 등기를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합니다. 권리의 등기. 자, 이 구별 실익은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뭐 등기, 추정력 이런 것들은 사항란에만 미치고 이제 표시란에는 미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표시란 등기의 특징, 사항란 등기의 특징들이 이렇게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이 보시면요,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해서요, 분류는 자,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키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이런 등기들. 이것을 우리는 본래적 등기다 해서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 이것을 우리는 본등기라고 합니다.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를 본등기라고 해요. 전국적으로 어떤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라든지 이렇게 전국적인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본등기라고 하고요. 보시면 이제 가등기가 있는데요. 가등기는 이렇게 되겠죠. 등기의 본래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우리는 본등기라고 한다. 본등기 대표적 등기는 이제 권리 변동적 효력 이런 것들을 본래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는 본등기라고 한다면은 자, 갑과 을이요. 이렇게 보죠. X 물건 10억 원에 대해서 4월 1일 날 매매를 하고요. 매매를 하고 그리고 매매하면서 뭐 10억을 뭐 지급하는 일은 없으니까 지금 돈을 지급하는 건 언제로 했냐? 4월 30일 날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때 갑이 을에게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어요.
소유권 이전의 이제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는 거죠.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매매는 범죄행위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매매를 통해서 을은 어떻습니까? 바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만 발생을 하는 것이죠. 채권만. 그리고 4월 30일이 되면 이제 비로소 어떻습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뭐 청구할 수가 없겠죠. 이행기한이 4월 30일이니까. 자, 그래서 채권으로부터요, 발생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채권적 청구권. 자, 이 채권적 청구권에 의해서요, 행사를 통해서 가부에게서 을에게로 이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전 등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물권이 변동이 되는 거죠. 즉,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이전 등기를 통해서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등기에 따른 이렇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런 등기를 우리는 본등기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등기 그러면은 본등기를 말합니다.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제 본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직 이전 등기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채권은 발생했지만 아직 이전 등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단순히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만 있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만 있는 거죠. 청구권만 있습니다. 자,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요때 청구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청구권이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죠. 채권이죠. 이전 등기 채권은 있지만 아직 청구권을 행사를 못하는 것이죠.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고요. 장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때는 가등기만 가능합니다. 장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등기를 우리는 가등기라고 하는 거죠. 자, 가등기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본등기라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혹시라도 이 사이에 갑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하게 되면요. 병한테 뭐 4월 20일 날 처분해서 등기를 해줬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4월 30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해봤자 의미가 없죠. 소유권 이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소유권 지금 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자신의 장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 이것을 가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등기 자체로는요,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효과, 어떤 물권 변동 효과라든지 이런 건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가등기는 단순히 장래 청구권을 보존하는 의미만 갖습니다. 자, 장래 청구권 보존은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의미를.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보존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다고 봤을 때요. 자, 만약에 가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요, 이렇게 보죠. 가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해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안 됐으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죠.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은요, 을은 나중에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은요, 만약에 3 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만약 받게 되면요, 자, 이런 게 이제 순위번호라는 거죠. 순위번호. 자, 병도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고 을도 만약에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를 받으면은 또 동일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양립할 수가 없는 등기가 되겠죠. 자,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됐을 경우에는요,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병이라는 사람의 순위번호는 2번이고 을은 순위번호가 3번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겠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이중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가등기가 됐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만약에 이래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요, 만약에 을이 가등기를 하게 되면 이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등기를 해놓습니다. 자, 가등기를 했을 때는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를 위해서 예비하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장차 본등기할 칸을 남겨놔요. 이렇게 가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상태에서요, 만약에 3 해가지고요, 요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직 이제 본등기를 하기 전이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요, 병은 이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 있으면은요, 요 상태에 있을 때, 가등기 자체로는요, 우리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닙니다. 가등기는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본등기래야만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요. 현재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병이 소유자인 것이죠.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병이 소유자예요. 자, 그런데요,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가등기가 돼 있었을 경우에는요, 을은 갑으로부터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이제 본등기가 되면은요, 본등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은 병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을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등기가 있죠. 자, 누가 먼저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까? 병이 먼저 소유권을 넘겨받고, 나중에 을이 본등기가 됐어요. 본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을이 2번이 되고요, 병이 3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을이 우선이 된다는 거죠. 을이 우선이 되니까 요 등기가 이제 말소가 되는 것이죠. 요 등기가. 자, 그러니까 갑은 어떻습니까? 가등기를 통해서 2번의 순위를 보존하는 거죠. 먼저 보존을 해버리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가 3번으로 내려갈 사람인데 2번의 순위를 보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장래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자체는 어떠한 효력도 없고요. 다만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가등기 할 때 순위를 먼저 차지해뒀죠. 그래서 본등기가 그 순위, 가등기한 순위에 의해서 그 순위가 보존되는 효과를 줍니다. 이것을 가등기라고 해요. 자, 가등기에 대해서는요,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본등기의 내용인데요. 본등기의 종류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다 보기는 힘들겠네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본등기의 분류부터 이렇게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